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문학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움직임이나 변화가 나타나는 동태적 방식이 있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 정태적 방식이 있습니다. 동태적 방식은 서사, 과정, 인과, 정태적 방식은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 분석, 유추, 묘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정태적 방식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대상에 속한 범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개념이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문학이에요. 문학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술할 때 이렇게 하죠. 문학은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문학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 정의의 방법을 사용했죠. 이 정의의 방법은 대체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설명문의 머리말이나 논설문의 서론 부분에서 제재를 제시할 때 그 제재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죠. 이렇게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개념을 설명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예시. 예시는 세부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죠. 예시는 구체적 진술이다. 그러면 구체적 진술인 예시 부분은 중심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시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발효 음식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김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시죠. 이 예시는 실제로 글 중에서는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아예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 부분이 구체적 진술로 중심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아예 단락 자체가, 문단 자체가 예시 문단일 경우에 주제와 관련되는 중심문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비교와 대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간의 비슷한 특성에 근거하거나 서로 다른 성격의 바탕을 두어서 어떤 특성이나 범주를 제시할 때 그것을 비교와 대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주 쉽게 말하면 비교는 유사점을 드러내서 내용을 밝히는 것이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서 내용을 밝혀주는 것. 이것을 이제 대조라고 하죠. 비교와 대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비교와 대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실 떼어놔도 상관은 없는데요. 붙여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는 유사점을 가지고 내용을 잘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비교되는 두 개의 대상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대조도 차이점을 가지고 내용을 잘 밝히는 것이지만 대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두 대상에 같은 점이 있어야 됩니다.
대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철수는 키가 커요. 그리고 강아지는 키가 작아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키가 크다 작다 대조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둘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대조라는 표현 방식, 전개 방식 또는 수사적 기교로 볼 수 없습니다. 대조에도 차이점으로 드러내는 거지만 같은 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점에서 비교와 대조는 둘 다 차이점, 같은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개를 비교와 대조 이렇게 같이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희곡과 소설을 했죠. 두 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을 비교했을 때 같은 점이 뭐였냐 하면 내용이 같았어요. 허구적 인물의 삶이죠. 그래서 이 둘은 문학의 종류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 허구적 인물의 삶이라는 점에서 같다.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는 것이죠. 대조의 예를 든다면 예전에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서구에서는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었는데 예전에 동양에서는 자연은 순응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같은 자연이라는 대상이죠. 그것에 대한 태도가 반대인 것이죠. 이와 같이 비교는 비슷한 점을 통해서 내용을 밝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야 하고 대조는 차이점을 통해서 내용을 밝히지만 거기에는 같은 점이 있어야 한다. 자, 오늘 글의 전개 방식 중에서 정태적 방식 중에서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반가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